구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들으셨던 분도 뭐 그냥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동그란 모양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그리는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그렇죠? 이걸 동그라미라고 하기도 하고 원이라고 하기도 해요. 동그라미, 원, 그 다음에 구가 나와요. 여기에서 동그라미하고 원 이런 거는 약간 평면적인 그 동그란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구만 달라요. 구는 입체적인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있어서 평면적인 동그라미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입체적인 동그라미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라는 거를 그려볼 건데 자, 이런 동그란 모양의 입체적인 것들을 구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여기 갤러리이기 때문에 조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사방팔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빛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빛의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빛의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빛의 설정은 뭐냐면 빛을 한 방향에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결정을 해서 한 방향에서만 빛이 들어온다고 결정을 해줄게요. 오늘은 이쪽에서 들어올게요. 자, 빛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빛이 출발하는 부분이 한 방향이면 어떻게 되냐면 일직선으로 닿는 부분은 단 한 방향인 거예요. 한 군데. 왜냐면은 얘가 한 군데에서 출발하니까 일직선으로 닿는 곳은 딱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게 비껴 맞게 되겠죠. 조금 비껴 맞아요. 자, 그래서 한 방향에서 출발해 가지고 맞는 가장 일직선으로 닿는 부분, 이 부분을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거의 한 군데만 나오겠죠. 왜냐면 빛이 우리가 한 군데에서만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한 부분이 되고요. 이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우리 구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일자로 잘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얘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 그림자 부분이 생겨요. 자, 밑에 보면 근데 그림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그림자를 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번과 2번 중에서 그림자 모양이 올바른 건 어떤 걸까요? 뻔히 나오죠? 1번보다는 2번이 더 구의 모양을 살려주죠. 그래서 얘가 왜 그러냐면 빛이 출발했을 때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 모양. 근데 너무 길게 하면은 모양이 안 예쁘니까 약간 해놓고 나중에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모양에 따라서 얘도 약간 둥글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살짝 둥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그림자 모양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자로 딱 끊어지지 않고 약간 둥글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림자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빛을 가려가지고 생기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약간 이렇게 약간 둥글고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하고 그림자를 한꺼번에 칠해주세요. 왜냐면은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 저희 어두운 부분인지 다 알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림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것들이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밝은지를 몰라요. 처음에 이만큼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라고 칠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안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라고 칠해놓으니까 이제 어두운 부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간톤이라는 게 나와요. 중간톤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번째는 자, 우리가
빛이 이 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빛이 다른 데도 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다 밝겠죠. 자, 어떤 빛은 이쪽으로 나가서 땅에 맞고 땅으로 흡수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빛들은 맞고 밖으로 튕겨나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빛들은 맞고서 다시 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반사가 된다고 해서 반사가 되는 빛이라고 해서 반사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광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문제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자, 1번, 2번, 3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밝은 부분이요. 자, 밝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어두운 부분 안에서 가장 반사각 때문에 가장 밝아지는 부분.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가 제일 밝아질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자,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정답은 1번이 제일 밝아져요. 자, 1번 정답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맞고서 올라갈 때 동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동선이 짧은 데가 가장 밝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동선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힘을 잃어요. 그래서 점점 약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밝은 것도 너무 밝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두운 부분 이거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반사광을 나중에 좀 알게 돼서 반사광을 그리신다고 거기를 밝은 부분처럼 막 하얗게 그려놓는 부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완성은 어두운 부분이 무게를 잡아주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두운 부분이 중요한데 반사광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너무 밝게 하다 보면 그림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지니까 밝기는 밝되 어두운 부분임을 항상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밝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점점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죠? 점점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제일 밝다고 그랬죠. 하이라이트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삐껴 맞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겠죠. 보이시나요? 이게 맞죠? 이게 제일 밝고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반사광 때문에 점점 밝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가 가장 어둡네요.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을 그냥 포인트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게 생겨요. 9의 구성 원리는 하이라이트, 중간톤, 포인트, 반사광, 그리고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9의 5가지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구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쪼개 볼게요,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져 있죠. 예, 요것이 구의 그 색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져요. 그 대신에 이 뒤로 넘어갈수록은 점점 어두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밝은 부분이지만 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살짝 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여기 기점과 여기 기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9의 5가지 구성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림자 이제 해볼게요. 자, 그림자는 자, 이렇게 다 어두운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림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하면 지냈다가 점점 밝아지죠. 그래서 그림자의 원리는 밑에 지냈다가 점점 밝아지는 거. 자, 이게 9의 구성 원리예요. 자, 중요한 거는 어두운 부분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두움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9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야지 그림이 완성이 잘 됩니다. 예, 어두운 부분을 일단 어둡게 하고 거기서 더 어두운 부분, 더 밝은 부분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약간 하이라이트까지 갈 때까지 좀 밝아지겠죠.
밑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끝나는 부분은 살짝 어두워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이거 카메라 위치 때문에 제가 그리는 자세가 워낙 불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구 같긴 한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밝은 부분을 색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약해져서 그래요. 자, 그럴 때는 나중에 다시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두운 부분들이 어둡지 않으면 그림은 절대 완성이 되지 않아요. 힘이 없고요. 여기는 가장 진한 포인트라고 그랬죠. 좋은 그림 말고요. 강한 그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정말 뭐 튀어나올 것 같은 그림, 좀 사진 같은 그림, 이런 그림을 연필 대생으로 좀 하고 싶으시면 그 원리 중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이라이트하고 이 어두운 부분 포인트하고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림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굉장히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최대한 어둡게 하면 그림은 훨씬 더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갖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더니 그림자도 어두워졌죠. 그림자도 밝아져서 그림자를 어둡게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저는 반사광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 안 그랬냐면은 지금 포인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밝아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반사광이에요. 반사광은 억지로 밝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부분 사이에서 조금 밝은 느낌? 예, 이게 반사광이에요. 반사광을 나중에 이제 표현하실 때에도 너무 밝은 느낌처럼 해주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 뭐 어두운 것들 사이에 있으니까는 상대적으로 어두운데 조금 밝아 보이는 느낌. 요 색깔을 여기다 칠하면 까만색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되게 진한 색깔이거든요. 네, 혹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이 구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시간이 되시면은 좀 작은 터치들로 마무리를 하면 그림이 훨씬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뭐 작은 터치까지는 안 하고요. 그래서 부드럽고 천천히 이렇게 칠해서 그림을 여러 번 손대면 손댈수록 그림은 완성도는 높아집니다.